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수학을 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2 수학. 오늘은 또 검은 바탕이죠. 다크모드죠. 다크모드. 중2 수학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자, 물론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미지수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방정식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1차 방정식은 또 뭐지? 이런 말들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할 겸 하나하나 되짚어 봅시다. 알겠죠? 자, 일단 미지수라는 건 뭐예요? 미지수라는 건 일단 정해지지 않는 값들이에요. 그죠? 보통 우리가 뭐 x를 쓰던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요. 또는 뭐 y를 쓰던가. 그죠?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우면 뭐 z 이런 것도 쓸 거고요. 뭐 다양한 기호들을 여러분들이 쓰게 될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방정식은 뭡니까? 방정식. 방정식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죠. 등호, 이걸 등호라고 하죠. 등호, 이거 한글로도 써줄게요. 등호가 포함된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죠. 포함된 식. 그런데 여기서 그럼 1차는 뭡니까? 1차 우리가 일단 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차수라는 건 뭐죠? 기억납니까?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학생들이 보통 차수라고 하면 사실 문자가 곱해진 개수도 맞습니다만 학생들이 더 잘 기억하는 건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쌤 1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x제곱 이러면 선생님 이거는 2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학생들한테 제가 xy는 이러면 1차? 뭐 자신이 없어져요.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려야죠. 그죠? 문자가 몇 개 곱해졌어요? 2개 곱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입니다. 2차.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1차라고도 표현하긴 해요. 1차라고도. 이유가 뭐냐면 뭐 이런 말이 좀 추가가 됩니다. 이 x, y를 x에 대해서는 1차다. 뭐 혹은 뭐 y에 대해서 y에 관하여는 뭐 1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 정말 그냥 배운 대로 문자가 곱해진 개수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식에서 x, y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2차식인 거예요. 그런데 뭐 x에 대해서 이 식은 몇 차식입니까? 라고 하면 1차식이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x에 대해서는. 알겠죠?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도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x는 뭐 x제곱은 이런 걸 보면서 1차입니다. 2차입니다. 이것만 판별해도 중학교 2학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1차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1차 방정식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1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네 라고 하신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냥 1차식이에요. 그죠? 1차식. 뭐가 포함된다? x 플러스 3은 0 이게 바로 1차 방정식이에요. 등호가 꼭 들어가야 방정식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래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제가 쓴 x 플러스 3은 0이란 말은 미지수 한 개예요. x 한 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다라는 말은 무언가 다른 친구.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보면 좀 뭔가 눈치를 챘으면 좋겠어요. 뭐 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앞에서 배운 것들에서 조금 추가하면서 이제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방금과 같은 방금 제가 쓴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은 이렇게 써놨지만 이거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냥 보통 그냥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최고차항이 1차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이제 굳이 좀 더 자세하게 쓰자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해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푸세요 이래요. 풀어라. 또는 이거 참 1번 풀어라 또는 해를 구하세요. 또는 뭐 순서쌍을 찾으세요. 순서쌍을 찾으세요. 보통 이 1번이란 표현을 많이 쓰던가 3번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니라 x 플러스 3은 0. 그냥 미지수가 한 개인 걸로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니까요. x 플러스 3은 0이래요. 그럼 이 1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하면 x는 뭡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이라고 찾았다는데 이 마이너스 3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딱 대입하면 주어진 식이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참이 되게 하는 그 x를 찾은 게 바로 1차 방정식을 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문제는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x, y를 찾는 거예요. 뭐가 참이 되게 하는? 이 주어진 식이 참이 되게 하는 x, y를 찾는 겁니다. 물론 찾는 방법은 너무 다양할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럼 x는 선생님 마이너스 1이고요. y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0이네요. 인정? 오케이, 인정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바로 해인 거고. 해가 되기도 하고 이걸 넣으면 참이 되는 거기도 하는 거죠. 알겠죠? 해라는 거는 내가 구한 이 숫자들을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 참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이거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을까요? 다른 것도 있죠. 한번 볼까요? x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리고 y가 뭐 플러스 97이에요. 이거를 대입을 해도 아마 0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한번 직접 넣어보세요. 근데 또 뭘 넣어볼까요? 뭐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3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y는 0. 와, 해가 어때요? 너무너무 많죠? 사실 이거 외에도 해가 엄청 많을 거예요. 실제로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때 순서쌍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데 뭔가 좀 더 디테일한 조건이 있을 거예요. 혹은 뭐 1차 방정식을 풀어라 할 때 뭔가 좀 더 디테일한 조건이 있다. 뭐 자연수라든지 x, y가 뭐 자연수라든지 혹은 뭐 정수라든지 혹은 뭐 분수라든지 뭐 이런 뭔가 특이한 조건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 해를 찾아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순서쌍을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가끔 이제 학생들이 모르더라고요. 순서쌍이 뭡니까, 여러분들? 순서쌍은 이제 x, y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그때 지금 제가 찾은 1번, 2번, 3번을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100, 97, 그리고 마이너스 3,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x는 마이너스 100 이렇게 쓰고 y는 97 이렇게 쓰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서쌍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 여기까지가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은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가 몇 개다? 아마 무한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조건이 붙어 있을 것이다. 뭐 자연수라든지 정수라든지 분수라든지 이런 조건이 붙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다기보다 이제 앞으로 배우면서 좀 더 알아야 될 거예요. 어떤 좀 팁이죠, 팁. 좀 알면 좋은 거 뭐냐면 이제 만약에 미지수가 지금 두 개예요. 미지수 두 개.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주어진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에서 미지수 두 개예요. 그죠? 근데 주어진 식은 얼마예요? 몇 개예요? 주어진 식. 이건 한 개예요. 이거 식 한 줄이잖아요. 한 개. 그죠? 이런 경우라면 보통 해가 많아요.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나이를 먹으면서 학년이 높아지면서 가끔 아닌 경우도 생겨요. 가끔. 그래서 대부분 한 99%라고 하겠습니다. 가끔 아닐 때도 생겨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다음 배우는 게 뭐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이렇게 배워요. 연립
1차 방정식.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오잉? 이게 무슨 말이냐라면요. 미지수가 이렇게 두 개예요. 하나 있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하나 있는데 한 개 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립이라는 말은 두 개를 푼다는 거예요. 혹은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이걸 배운 다음에 배울 겁니다. 제가 재생 목록에 이제 다음에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이거를 보면 미지수 몇 개입니까? 선생님 4개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는 x랑 y 두 개예요. 오케이? 식 몇 개예요? 식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 두 개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정확한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정확한 해를 찾을 수 있음. 또는 얘도 사실 무수히 많거나 무수히 많다. 한문 많을다 유식해 보이게 혹은 없거나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정확한 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한 90% 정도로. 네. 보통 정확한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배우는 게 연립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럴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x, y를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제 찾아낼 거예요. 기어이 찾아냅니다. 그랬을 때 그 별하고 네모를 1번식에 대입을 하면 1번식은 참이 됩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별표랑 네모를 2번식에도 대입을 해요. 여기 별표, 여기 네모 대입을 하면 2번식도 참.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푸느냐? 쌤이 다음 재생 목록에 해놨습니다. 연립방정식이고요.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뭐 가감법 그리고 뭐 대입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별표랑 이 네모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이 영상들을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좀 앞부분이랑 뒷부분까지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복습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한 번만 이야기해 줘선 절대 기억을 하지 못해요. 잘 까먹기 때문에 되짚어 준 거고요. 그리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울 게 이런 거더라 라는 겁니다. 연립 1차 방정식. 근데 보통 연립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야기 해주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립 2차 방정식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죠? 근데 이런 이야기 왜 해주는지 압니까? 솔직히 우리 학생들은 쌤 이거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안 하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연립 2차 방정식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 연립 2차 방정식 배우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1차 방정식 모르는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제가 힘듭니다.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그걸 처음부터 다시 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이거 보라고요. 알겠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쓰면서 복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연립이란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순서상이 뭔지, 해가 뭔지, 뭐 자연수, 정수, 분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통해서 풀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수고했고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